항공기상 3대1 항공기상정보개요. 제1부인 연방규정 14CFR 제91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이 부분은 제91조 운용하에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조종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조종사, PIC,가 이륙하기 전에 비행에 대한 모든 것, 날씨 보고서 및 예보를 비롯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핸드북은 국가의 기상청, NWS,에서 주로 생산하는 기상 제품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전화나 태블릿의 기상 앱부터 상업용 전자 비행 가방, FB까지 다양한 기상 제품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조종사는 새로운 기상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주요 운영 검사관, 포아이,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와 의논해야 합니다. 미 연방 항공청은 항공기상 서비스의 인터넷 제공업체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비행의 기상 정보를 사용할 때 모든 기상 데이터에는 연령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유처럼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기상 데이터에서는 이를 연령이라고 합니다. 이 연령 요소에는 데이터 수집, 처리, 전송, 그리고 정보를 조종실, 조종사의 전자 비행 가방, FB 또는 사용 중인 다른 출판물에 표시하거나 적용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활주로를 따라 바람 방향을 보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당시에 정확합니다. 그러나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AWS 또는 자동 표면 관찰 시스템, SOS,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 2에서 3분의 지연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스템은 지난 몇 분간의 바람 방향과 속도의 평균을 제공하며 방송마다 1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더 시스템은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차세대 레이더, 네스레드, 데이터는 기상 앱이나 데이터 업링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5에서 15분 이상의 지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뇌호를 피해 계획하는 데는 좋지만 통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비행 전에 조종사가 기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비행 서비스는 예전의 비행 전 브리핑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많은 조종사들은 정부 또는 상업적인 소스에서 온라인으로 기상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서비스에 전화하지 않고도 필요한 브리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하는 경우 전화 전에 스스로 브리핑을 하면 비행 경로의 날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종사들은 세 가지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표준, 줄인 것, 또는 전망. 입력해야 할 다른 정보로는 시각적 비행 규칙, VFR, 또는 계기 비행 규칙, IFR, 비행, 항공기 아이디 및 유형, 출발 및 도착지, 예상 비행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전 정보가 있는 경우 브리핑 업데이트 시간도 중요합니다. 표준 브리핑. 그것은 자세한 내용으로 비행 경로나 비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험한 기상, 공항 폐쇄 또는 항공교통 지연과 같은 불리한 조건부터 시각적 비행 규칙, VFR, 비행을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는 예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펄이 권장되지 않을 때 비행 여부의 최종 결정은 조종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상 정보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비행 계획 양식에 입력하거나 비행 서비스의 파일럿 웹 포털을 사용하여 브리핑을 받거나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FS 전문가와 대화하여 받은 브리핑 유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지연된 비행이나 실종된 비행 보고서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행 전의 날씨를 온라인 기상 앱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종사들이 이륙 전에 날씨 정보를 얻는 여러 종류의 브리핑과 온라인 자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표준 브리핑, 약식 브리핑, 전망 브리핑이 있어요. 약식 브리핑은 간략한 요약으로
업데이트나 날씨 세부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기에 편리합니다. 조종사들은 종종 비행 서비스에 연락하기 전에 본인만의 준비를 하곤 해요. 이는 비행 경로의 날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전망 브리핑은요? 이륙 시간이 6시간 이상 남았을 때 요청하는 것인데요. 초기 예측 정보에 기반하여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데 초기 비행 계획에 유용하지만 출발에 가까워질수록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비행 서비스는 많은 조종사들에게 유용하지만 온라인 날씨 자료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들 자료는 비행 전 브리핑을 제공하며 비행 계획을 작성하고 알림을 받으며 대화형 지도에서 여러 항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꽤 편리하죠? 그리고 항공기상 카메라 사이트를 잊지 마세요. 조종사들이 현재 날씨 카메라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멋진 사이트인데 상황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양한 장점을 갖춘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비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비행 중에 ASOS와 AWS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 25해리, 해리는 비행거리의 단위입니다. 범위를 커버하지만 공항에 모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컨대 조종사들은 이륙 전에 날씨 데이터를 얻기 위해 비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이제 항공기 조종사들이 출발 전에 사용하는 여러 중요한 항공 기상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디슨 터미널 자동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주파수로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필수적인 공항 및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방송합니다. 이 주파수는 구획도나 항법 접근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기상 정보나 활주로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행 중 기상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조종사 보고서, 파일럿 보고서, PIRPs를 수집합니다. 이들의 주파수도 구획도와 차트 보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아피스인 자동 항공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공항에서 무인 제어 정보를 방송하는 데 사용되며 기상, 풍향, 활주로 상세 정보 등과 같은 필수적인 정보를 다룹니다. 자동 항공정보 서비스, 아피스의 주파수는 알래스카의 특화된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블릿이나 전자 항공 가방, FB에 적합한 항공 기상 및 비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 중 일부는 구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날씨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입니다. 이 앱들은 다양한 날씨 예보와 비행 계획 서비스, 노암, 탭월 등을 제공합니다. 이제 비행 중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행정보 서비스 방송, FSB 또는 비행정보 서비스 방송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간 시스템에서 비행기의 항공 및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들은 모든 노템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씨 변화에 대한 조종사들의 적시 업데이트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항공 기상 제품들이 제공됩니다. 각 제품은 공항이나 공기 공간에서의 날씨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항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되거나 예측된 날씨 요소와 현상을 포함합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기술적인 사양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조종사들은 출발 전에 특정 방송에서부터 온라인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요구와 비행 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자책 31권 중 한 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31개의 전자책 중 최대 1분개까지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